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친사회적 발달, 반사회적 발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타성 또 공격성, 이게 반대말이죠. 남을 이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남에게 해하여서 뭔가 좋지 않은 그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지만, 이제 오늘은 개념 정의만 잠시 하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남을 참 잘 도와주고 공감하고 이런, 이렇게 남의 어려움을 이렇게 함께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거꾸로 그 남을 괴롭히기를 좋아하고, 또 남을 이렇게 놀리고, 또 자기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을 즐기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점점 이게 좀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심한 게 이제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정말 이게 그 좀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례를 중심으로 그때는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개념 정의와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또 그런 쪽으로 강화되도록, 남을 위하는 그런 성향이 더 발달될 수 있도록 도우는 자세랄까, 어떤 점이 영향을 더 주는지를 좀 알아서 그 초등학교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좀 해보자라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타와 공격은 반대죠, 그죠? 호혜성이라고 얘기하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함께 서로 윈윈하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을 돕는 데 있어서는 쟤 참 안 됐다. 쟤 참 좋겠구나. 그 다음에 남이 기뻐하는 걸 보니 나도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이입 능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공감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는 게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매우 강조했던 것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공격은 반대죠. 의도를 가지고가 중요한 겁니다. 제 조카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좀 그 난폭한 친구가 있어서 자기를 많이 이제 유치원 때 괴롭혔던 아이가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가 벌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이제 걔가 착한 마음을 먹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한테 가서 말을 했대요. 그러지 말라고, 너무 그러면 내가 힘들고 괴롭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꼬마애가 하는 말이 너 괴로우라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이 너무 쇼크여서 제 조카가 와서 어떻게 괴롭다는 거를 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말을 했는데도 너 괴로우라고 그런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울먹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제 조카는 조금 이렇게 여리고 몸도 좀 약하고 이런 편이어서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막 욕하지 않고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7살짜리 지금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했죠. 하느님, 그 아이가 착한 마음을 먹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나보다 낫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해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공격이 높으면 이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들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단은 친사회적 행동을 잘해요. 자기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고 갑질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찮게 대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겸손하지 않고 나는 너보다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높을 수도 있고요. 둘 다 낮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공격이 높으면 이탄은 놔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공격이 높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유전적 경향도 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개인적이냐 보편적이냐, 사람이 정말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거 뭐 이렇게 이제 TV 같은 데서 뭐 세상에 12~13살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컸길래 그럴까, 뭐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걸까? 뭐 아니면 원래 그런가? 똑같은 부모 밑에서도 왜 다르게 있는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사람이니까 정말 잔인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나는 저렇게 성인처럼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 또한 있잖아요. 그죠?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다음에 이제 나쁘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나쁘다라는 게 자기한테 잘못하면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쁘다, 좋다, 선하다, 못됐다 라고 하는 것들의 이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회적이라는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죠. 그 독일의 그 유태인들을 학살한 사람들, 뭐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공무원이어서 그 유태인을 죽이라고 해서 죽였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하는, 누구나 위에서 시키면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자비와 용서를 청하기도 하고 해줘야 하고, 또 나도 청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엄마 아빠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 필요하겠고요. 그 이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이렇게 발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누가 좀 잘못됐다면 좀 통쾌하기도 해요. 그러면 좀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우리의 나쁜, 아니 그 악이 있죠. 그 다음에 모든 동물엔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2~3살만 되어도 아이들 막 집어 던지는 거,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너무 좋아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 다음에 이제 좌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되는 게 한 개도 없고 맨날 뭐가 안 되면 이게 이제 울화가 차서 이것이 이제 공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너무 없이 자라거나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는 아이들은 반드시 이게 어디 가긋지 않고 남아 있다가 다른 데서 발설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격이 모방이 공격을 부른다는 거 얘기 들었죠. 당연히 주변에서 이런 행동들이 욕하는 사람들 많으면 자기가 하는 욕이 다 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한다든지, 그 다음 처음에는 사람 뭐 이렇게 보면 어머 이렇게 놀래지만 자꾸 듣다 보면 뭐 이게 좀 무뎌지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것이 무뎌지면서 공격성이 생겨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곡되게 그냥 한 말을 나를 이렇게 비난했어 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왜곡되게 했을 때 있죠. 그래서 공격은 우리가 내가 받으면 이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때리지만, 그 때린다고 해서 그 나쁜 짓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받았던 그 울화와 그 창피와 이런 것들이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다시 분풀이가 되는, 이동하는 것이 이제 공격의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다양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벌 받는 거, 나쁜 짓 해서 나중에 결국 쇠고랑 차는 거 다 아는데도 결국 우리는 그 공격을 줄지 않고 또 나쁜 짓을 또 하거든요. 왜냐하면 눈앞에 당장 오는 이득이 있고 나한테는 그게 안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듣죠. 학습 효과가 낮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을 한다고 해서 이미 배워져 버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벌 받는다고 해서 따끔하게 한번 야단을 쳤다고 해서 이것이 이미 내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은 사라지기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학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벌은 자꾸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벌에 역시 학습 효과가 이양되기 때문에 저 벌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효과가 별로 없다. 차라리 나쁜 일을 했을 때는 이제 무시해 버리고 잘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함으로써 잘한 일을 더 많이 하게 함으로써 잘못하는 일은 안 하도록 하고 예쁜 말을 더 많이 씀으로써 욕하는 게 줄도록 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죠. 엄마와 친구들을 때려라 라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 자신이 욕심을 부리고 또 사람들과 싸움을 많이 하고 이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도 친구한테 그렇게 하기가 쉽죠. 친구에게 나누어라, 손해를 봐라 하고 말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자기 이득을 취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아이들은 본대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 본대로 행동하지 배운 대로 행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두고 아이 앞에서는 좋은 모범을 보이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새롭게 좋은 것을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 끊어내는 게 어려워요. 처음부터 좋은 거를 이렇게 결합하는 연습부터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은 빨리 배우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이 앞에서는 조심하는 그런 그 어른들의 행동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착함을 손에다 막고 있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무슨 소대인가요? 하고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지키는 거하고 호구는 조금 다른 의미죠.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급한 아이들이 못 기다리는 아이일수록 공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빨리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차례가 내까지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이제 약한 아이들은 밀어내 버린다거나 내가 뺏어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겨울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보면 평상시에 엄마가 아빠가 집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배웁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욕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내가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부모의 거고 매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너무 쉽게 욕을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의 세대 아이들은요, 더불어 함께 하질 않고 내 멋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옛날처럼 친구들과 같이 놀질 않기 때문에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뭐든지 내가 시작하고 내가 그만두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하던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자율성이 높은 대신 남을 배려하는 능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당에서 와서 좀 더 고상하고 조금 더 손해보는 이런 삶, 그 다음에 보다 더 하늘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이 일상생활에서의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닌 거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종교와 신앙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은 몇 마디 해서 고쳐라고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금방 고치지 않습니다. 제발 어머니들이 한두 번 지적했으니까 내가 몇 번 말해야 되노 이런 얘기 하는데 아이들은 끝없이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 인내를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어머니들 그렇게 금방 고치셨나요? 안 되죠. 하던 대로 저희 아버님은 30년째 양말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 계속 던지고 엄마는 내가 몇 번 말해야 되느냐고 30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이 한 번 이 결합된 나쁜 습관은 던지면서 안 해야지 내일은 안 해야지 했는데 또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구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금방 내 말에 이해 안 한다고 해서 특히 기질적으로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가 잘못했어도 성격이 굉장히 고집이 세가지고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버릇 고친다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안 고쳐집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넘어가고 조금 있다가 상황을 설명하고 또 그 기질에 맞게 양육 태도를 좀 보이는 게 좋겠고요.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잘하는 쪽으로 바꿔 나가는 거 중요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중요하고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들 그 다음 이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자주 표현하는 가족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끼리 어떻게 대화하는가 그 다음에 아빠가 엄마가 한 밥을 하는 것도 고마워하면서 먹는다든지 이런 그 자그마한 의사소통의 관계들도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쉽게 나오는 이 밥 한 그릇이 엄마의 노고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알므로써 다른 아이들이 뭘 했을 때 고마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나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사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항상 나의 말투나 나의 표정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시적인 것보다는 좋은 그 표현을 많이 쓰고 모범을 보였을 때 아이들끼리의 친사회적 행동이 올라간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교회에서의 신부님, 수녀님들의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 다 교육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서 그 행동할 때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 폭력의 문제, 반사회적 행동,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가해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